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전남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목포에서는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전면 공영화 준비에 본격 나섰습니다. 위탁 사업자 선정을 두고 전국의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개최된 2024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개막과 함께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열전이 시작됐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빌미로 수천만 원을 뜯어내 수배가 내려졌던 전직 법무사 사무장이 도심 속 아찔한 질주그 끝에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밤사이 전남 지역에 갑작스레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며 도심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도로는 물론 건물 안까지 물이 차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위 세차게 쏟아지는 비가 어른 종아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가게 안은 테이블과 의자 다리까지 빗물에 잠겼습니다. 전남 목포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건 어젯밤 10시쯤. 1시간가량 쏟아진 국지성 호우의 강수량은 시간당 최고 54mm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천둥번개 동반해서 좀 강한 비가 내렸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름에 또 기온이 높고 하니까요. 이제 소나기.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린 도로 곳곳에는 이렇게 깊은 물 웅덩이가 남았습니다. 갑작스레 내린 많은 비에 만조까지 겹치며 저지대 주민들의 침수 피해는 커졌습니다. 그냥 다 차갑고 옆에가 핫도가 있어요. 못 빠지니까 그래서 처음 가요. 음식물을 보관하는 냉동 창고가 물에 잠겨 고장나는 등 상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팔로가 지금 해놓고 좀 해놓은데 지금 이거 꽃게거든요, 전부. 네. 지금 이거 다 녹아내리잖아요, 지금. 지자체와 소방당국도 배수 등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갑작스런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서 배수펌프장 풀 가동을 하였으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비로 원도심 등 일부 저지대 지역에 주택의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습적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등 피해가 잦아지는 만큼 하수시설에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소나기성 이 폭우들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목포시에서는 이 저지대 지역에 침수되는 부분들을 빠르게 대책 방안을. 밤사이 목포를 비롯해 전남에서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곳은 장흥, 무안, 한평 등 총 6곳. 소방당국에 접수된 침수 등 비 피해 신고는 50여 건에 달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내년 목포 시내버스 전면 공영화를 앞두고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목포 시내버스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가 열렸는데 전국에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시내버스 공영화를 위한 위탁사업 설명회가 열린 목포의 한 건물.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강원과 부산 등 전국의 30여 개 업체 관계자들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노선 입찰제를 하는 재정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되고 하는 부분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런 거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기 위해서 왔고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계획도 있고요. 목포시는 직영 2개 노선을 제외하고 100여 대의 버스를 3개 사업권으로 나누어 위탁 사업자를 각각 모집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사업 공고를 낸 뒤 오는 10월까지 제안서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버스 공영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탁 사업 기간은 5년, 이후 한 차례 4년을 연장할 수 있고 차량은 기존 사업자의 버스를 인수해야 합니다. 목포시 공영버스 위탁 사업자 선정 방식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부분은 기술 능력 평가로 운영의 전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목포시는 공영제에 따른 위탁 사업으로 버스 운영 예산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고용 승계 방안으로는 목포시 직영버스는 시간계약제 공무원으로 위탁버스는 민간 신분으로 기존 운전원을 우선 채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계약 사항에서 저희가 고용 승계에 준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계약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용 승계 수준에 유지될 수 있도록 노선권 매입 등에 300억 원을 투입해 인천, 세종 등에 이어 전국 9번째로 시내버스 공영제를 도입한 목포시.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시민 불편을 딛고 공영제를 통해
본격적인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가을의 문턱인 처서를 지났지만 무더위는 여전합니다. 태풍도 번번이 남해안을 비켜가면서 바다의 뜨거운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최왕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의 유명 찹쌀떡 가게에 양산을 쓴 손님들이 긴 줄을 이룹니다. 바쁘게 부채질을 하는 손님들, 엄마 품에 안긴 아이도 지쳐 있습니다. 광장의 그늘에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더위를 달래는 어르신들도 보입니다. 일 끝나고 화나서 그냥 사다 먹는 거 이래. 8월이 다가지만 더위가 계속되니 시원한 비 소식까지 바랄 정도입니다. 아느님이 그걸 할 수 없지. 그래도 할 수 없는데 그냥 전들랑게 미치겠어. 그러면 어쩌고 죽도 살도 못하고. 비를 동반한 태풍 소식은 번번이 남해안을 비켜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해상을 통과한 태풍 종다리에 이어 현재 북상 중인 산산도 일본으로 이동 중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무더위가 가실까 싶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태풍이 지난 후에는 태풍이 지나간 자리로 북풍이 유입이 되면서 고온이 일시적으로 완화가 됩니다. 하지만 9월 1일 이후로는 다시 서풍이 불어서 습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태풍이 오지 않아 바닷물도 섞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고수온 피해도 확산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주로 서충 쪽이 수온이 더 높고 아래쪽이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혼합이 되면 서충수가 차가워지는 곳 아래에 찬물이 올라와서 다음 달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며 태풍길이 열려 가을 태풍이 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수온에 태풍이 세력을 키울 수 있어 주의 또한 요구됩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배드민턴 국제대회인 2024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어제 목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불참으로 아쉬움은 남지만 앞으로 엿새 동안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열전이 계속 펼쳐질 예정입니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024 코리아 오픈 선수권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목포 실내체육관. 한국 선수 중 가장 먼저 경기장에 나선 손한우 선수가 여유로운 리드를 이어가다 네트를 살짝 넘기는 드롭샷으로 승부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계속해서 펼쳐지는 남녀 단식 예선전. 김가람 선수는 지난해에 이어 대만의 리유샨 선수를 상대로 승리해 32강행을 확정짓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했던 만큼 영상도 또 많이 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쫓고 쫓기는 경기. 호쾌한 스매시가 오가며 접전을 펼친 세계 랭킹 353위 김동훈 선수도 세계 랭킹 83위를 상대로 신승을 거두며 본선으로 향합니다. 일단 그 랭킹에 대한 생각은 일단 버리고 일단 사람 대 사람으로 랭킹은 그 뒷전으로 생각하고 저는 누구랑 하든 이제 조금 열심히 이 사람을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코리아 오픈 선수권 대회는 총 상금 42만 달러 규모의 슈퍼 500급 대회로 23개국 500여 명이 참가합니다. 특히 남자 단식 세계 1위 시위치 선수는 물론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인 대만의 왕치린 등도 출전합니다. 또 서승재 강민혁 콤비와 이소희 백하나 콤비, 정나은 김원호 등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예정입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세계적인 선수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 보니 전국에서 관람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선 경기하면 이제 다른 올라가지 못 많은 선수들을 좀 관람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예선전부터 이렇게 관람하게 왔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응원에 열띤 응원에 조금 더 선수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이게. 비록 안세영 선수가 불참하며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을 받는 코리아 오픈이지만 볼거리는 많습니다. 2년 만에 남자 복식 정상의 자리를 노리는 서승재 강민혁 선수와 지난해 2위를 기록해 올해 1위의 자리를 노리는 김소영, 공이용 선수 등 배드민턴계의 별들의 시합이 펼쳐지는 코리아 오픈 선수권 대회는 오는 9월 1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주겠다며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전직 법무사 사무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검거 과정에서 차량에 경찰관들을 매단 채 도심에서 아찔한 질주극까지 벌였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운전석 문을 연 채 내달립니다. 사람 2명을 운전석에 매단 채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는 승용차.
매달려 있는 2명은 운전자인 사기 피의자를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입니다. 안간 힘을 써서 버텨보지만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한 경찰관이 굴러 떨어집니다. 결국 담벼락으로 돌진하는 차량. 멈춰선 차량에서도 저항하던 남성은 끝내 검거됐습니다. 차량을 움직이길래 이게 피해가 좀 커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차량이 충돌 후에 멈추고 무사히 검거를 해서 다친 사람이 저희 둘뿐이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50대 전직 법무사 사무장. 지난 2020년부터 4년여 동안 목포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0여 명에게 법무사 수임료와 수수료 등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민원을 접수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해당 남성을 해고한 이후에도 남성은 인근의 사무실까지 별도로 마련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 특히 파산 절차를 진행할 정도로 돈이 없는 서민들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개인 파산 절차 진행하지도 않고 그냥 거짓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사기와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지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뒤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전남 지역 학생들 사이에서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교육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남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는 현재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히며 도내 피해 학교 현황 파악에 나서는 한편 이번 주 각 학교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관련 공문 등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 예산은 올해보다 3.4% 증가한 8조 9천억여 원이 반영돼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전남의 주요 사업입니다. SOC 분야에서는 완도 강진고속도로 1조 5천억 원이 신규 반영됐고 목포역 철도 재배치 사업도 40억 원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목포역 사업은 목포 역사 신설과 또 다른 사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비와 신안 앞에 해남 화운을 연결하는 국도 사업비도 반영됐습니다. 문화 관광 분야에서는 목포구 등대 명소화 사업비 6억 원과 영광 종교순례 테마 관광 명소화 사업비 4억 원이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또한 순천과 진도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 각각 30억 원과 목포 2025 남도 국제 미식 산업 박람회 사업비도 포함됐습니다. 첨단 R&D와 전략 산업 분야에서는 선박과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 등에서 모두 6건의 사업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인력 양성을 위한 에너지 기술 공유대학 구축에 30억 원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농수축산업 분야에서는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사업비 2억 원이 반영됐고 진도 서망항 확장 용역비 5억 원도 반영됐습니다. 전남의 국비 예산 반영액은 모두 8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4% 늘었습니다. 전남도는 특히 정부 예산 증가율이 3.2%로 낮게 설정되고 SOC 예산이 1조 7천억 원 감소한 상황에서 이 같은 예산 확보는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전남 대도약을 이어갈 신규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서 47건에 1,254억 원, 총 사업비 규모로는 2조 9,879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전남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호남권 SOC 사업 국고 지원을 2천억 원 늘리고 국립김산업진흥원 건립사업에 최선을 다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 9조 원 시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강진군이 추석을 맞아 9월 한 달 동안 지역 상품권의 개인당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율은 10%에서 15%로 상향합니다. 올해 강진사랑 상품권은 700억 원이 발행됐으며 강진군 모바일 가맹점은 1,416곳으로 지난해보다 110여 곳이 늘었습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이 제주 생물자원 생약이 되다라는 기획전을 열고 제주도의 다양한 생물자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립생약자원관 생약누리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기획전은 제주도에 서식하는 2천여 종의 생약자원 가운데 제주 도롱뇽과 제주 삼버들 등 120여 점의 생물 표본과 60여 점의 생약자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신안천사몰은 다음 달 9일까지 15일 동안 추석맞이 기획전으로 20% 할인 행사를 엽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신안천사몰의 대표 상품인 천사미를 비롯해서 김과 홍어, 천일염, 반건조 생선, 젓갈 등 180종의 상품이 판매됩니다. 해남군이 착한 가격 업소 이용을 장려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착한 가격 업소 배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내 착한 가격 업소 가운데 배달 플랫폼에 가입한 외식 업소는 3곳으로 먹개비와 배달의 민족 등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약을 맺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하면 배달료 2,000원이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간수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완도군 고군면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정차한 마을버스를 뒤따르던 SUV가 추돌해 승객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무매너로 인한 사고는 아닌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시국 사건에 연루돼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들의 근무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원 임용 자격을 갖췄음에도 민주화 운동 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됐던 23명의 임용 제외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문교부와 시도교육위원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를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어제 네이버와 협약을 맺고 네이버 인물 정보를 통해 의원 의정활동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에 의원명을 검색하면 프로필과 함께 별도의 의정활동란이 추가돼 입법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맥 1897 협동조합은 최근 올해 진행한 토야오 축제 경매 행사로 모은 186만 8천 원을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목포시 만호동에 기탁했습니다. 건맥 협동조합은 만호동의 7번째 나눔의 집으로 매년 토야오 축제 후원금 기부, 초등학교 입학 아동을 위한 나눔, 독거노인에 필요한 이불 선물 등 지역 공동체 나눔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낮 동안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고 체감더위가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 야외 작업을 삼가고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은 구름 많겠고요.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와 한평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낮에 해남과 강진 32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순간 풍속 55km의 거센 강풍이 불겠고요. 너울이 치는 곳이 있어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31도가 되겠고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에서 3.5m까지 매우 높은 파고가 치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오전 8시 29분입니다. 9월로 접어들면서 열대야는 차츰 주춤하겠지만 한낮 폭염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 똑같은 가구, 트렌디한 가구 구입하기 좋은 곳 없을까? 석현동 신청호 시장 2층 목포 가구 백화점. 다양한 수입 가구와 유명 브랜드 가구가 많은 곳은 석현동 신청호 시장 2층 목포 가구 백화점.
행복한 가구 쇼핑은 목포 가구백화점이 정답입니다. 오래된 지붕, 비가 새는 지붕, 한복 한라강판 지붕공사에 맡겨주십시오. 결로방지용 폼강판 제작에서 시공까지 삼복 한라강판은 포스코 정품만 사용합니다. 지붕공사는 역시 삼복 한라강판입니다. 정성으로 키워낸 건강한 과일. 맑고 진한 도라지와 더덕 품은 배즙, 빨간 양파 주스, 꼼꼼하고 까다롭게 엄선해 알차게 구성된 선물 세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갓 수확한 신선함을 담았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착한마을. 당신의 인생 휴양지는 하늘, 별, 바다 펜션. 프리드라이프가 유가족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고 국가장 참여 노하우와 장래의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챙기는 건 1등으로 모시고 싶어서 장래도 1위답게 프리드라이프. 안 먹어요. 몸에 좋은 건 죽어도 안 먹어요. 그래서 매번 포기하고 그랬는데 이뮨베라는 잘 먹더라고요. 진작 먹일걸. 식약처 인정 면역 기능성 1000만 포 넘게 팔린 면역 젤리 이뮨베라를 검색하세요. 사무실 예쁘게 잘 해놨네. 근데 시작이라 야근 엄청 많겠다. 에이, 우린 야근 안 해. 도와주는 친구가 다 있지. SKT AI? 투자 보고서 작성부터 마케팅, 고객 상담, HR까지 다 도와주거든. 와, 이게 다 된다고? AI한테 명함 만들어줘야겠다. SK텔레콤은 AI로 대한민국 산업을 새롭게 키웁니다. AI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 SK텔레콤. 탈모 고민 찾아보시나요? 찾을 필요 있나요? 판시들이 있는데 덜 빠지니까 많이 찾죠. 굵어지니까 계속 찾죠. 풍성해지니까 10년 연속 판매 1위. 덜 빠지게, 굵어지게, 남녀 모두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드, 여자도 풍성